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사사건건 플러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먼저 보시죠. 네, 삼성 돈 10억 대신에 사과. 이 삼성 LCD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혜경 씨 얘기입니다. 지금 한혜경 씨 어머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벌써 2달 가까이 됐죠? 네. 10년간의 긴 싸움에서 이겼는데 조금 어떠세요? 편해지셨나요? 네, 일단 혜경이 보는 게 저는 이제 좀 네. 편해요. 왜냐하면 이 속의 응어리를 좀 풀어줬다고나 할까. 그래서 오늘 혜경 씨도 같이 오셨죠? 네. 이 인정 판결 이후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즘은 서로 뭐 농담도 잘하고, 네. 예,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잘 먹고, 아, 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10년 동안이나 삼성을 상대로 이 길고 긴 싸움을 이어왔을까?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995년 17 나이에 삼성전자 LCD 공장에 취직한 한혜경 씨입니다. 하지만 6년 뒤에 23 혜경 씨가 얻은 건 뇌종양이었습니다. 만드는 일을 하다가 나빠져서 약품에 노출되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은 없었고 저는 일하면서 전혀 무엇을 유해한지 몰랐습니다. 네, 13시간에 걸친 수술, 그 후유증으로 언어와 시력, 보행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요. 네, 흩어지는 초점을 잡아주는 특수안경과 몸을 가눌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이동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모자란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라는 데서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의 판사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네, 2009년 혜경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6번의 기각, 대법원까지 간 3심에서도 모두 패소했습니다.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고 유해물질의 위험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혜경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8번째 신청 만에 마침내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왜 인제야 되는지 저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게 그 기간에서는 좀 노동자들을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님, 그 17의 한혜경 씨 참 밝고 예쁜 소녀였네요. 네. 그 삼성 기흥공장에서 어떤 업무를 한 겁니까? 그 가전제품에 보면은 왜 그 녹색 키로판 있잖아요. 아, 네네. 예, 그 LCD,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솔더 크림이 주 원료인데 거기에 이제 납성분이 그게 주 원료래요. 아. 예. 납 외에도 유해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혜경이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삼성에서 너무도 좀 노동자들한테 부정하게 했다고 하나 할까? 아. 이게 뭐 그거 납성분 외에 뭐 아세톤, 벤젠, 뭐 아. 유해 물질이 수십 가지를 썼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불구하고 방진복이라든가 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 없었구나. 안전 장비는 그냥 집에서 쓰는 일회용 비닐장갑, 네. 또 부지퍼 마스크, 그냥 주로 그리고 이 방진복은 남들이 보면 너무 화려해 보이잖아요. 네. 그게 제품에 먼지 앉지 말라고 입는 것이지. 제품을 위한 거지 그렇죠. 노동자들의 네. 건강을 네. 위한 건 아니었고. 근데 그 유해 물질들이 병과 관련이 있다. 그걸 증명하는 게 그렇게나 힘드셨다고요. 네. 네,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산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증명을 노동자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거. 피해자가. 네, 네. 네. 그런데 삼성에서는 어느 자료 하나 안 주잖아요. 왜냐 영업비밀이라는 아. 핑계로다가 네. 법원에서도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업비밀이라고 주질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워낙 긴 싸움이고 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었어서 그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10년 동안 근로복지공단 10번 다 그 산재 신청 기각했고요. 법원 재판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네. 7번까지 안 된다고 하던 건 8번째 결국 이제 드디어 결국 산재로 인정받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1995년에서 2001년 사이에 기흥공장 LCD 모듈 공장에서 근무를 했고요. 한혜경 씨가. 네. 2005년도에 뇌종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그리고 6차례 계속했어요. 지금 어머니도 나와 계시지만 근데 계속 불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처분 취소를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1, 2, 30 모두 패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고요. 근데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2018년도에 다시 산재를 재신청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산재가 인정돼서 결국 이제 피해도 보상받고 또 억울하게 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어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참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산재를 인정받으면 네.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산재를 인정받으면 삼성에 무언가 책임을 묻는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전부 다 이게 배상을 해줄 때 한계가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재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따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불승인 처분을 했던 것이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영업 환경과 다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이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정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그냥 앓게 된 질병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나 사회 그리고 삼성 전체 그 근로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회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10년이나 싸우셨는데 그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그러셨어요? 이제 혜경이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서 패소했고 법원까지 가서 다 패소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불승인 나고 삼성에서 이제 10억을 준다라는 해유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제 한강 법률사무소에서 남궁명 뭐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를 이제 6번을 찾아오셔가지고 6번이나? 네, 그래갖고 사실 10억 저는 원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접어라 이거죠? 네, 싸움을 접고 이제 일단 소송을 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패소한 걸 알고 왔으니까 소송하지 말고 사회 단체들하고 이제 일단 손을 안 잡는 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해유를 당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민이 혜경이- 많으셨겠어요. 네, 6번 만나고 6번째 그래 받자 하고 혜경이 이제 장본이니까 혜경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던가요? 죽어도 안 된다고. 사실 이 방송에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뺨을 4대를 때렸어요. 혜경 씨를? 네. 그런데도 죽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도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또 나오면 좋겠어 이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혜경이는 그 수술 후유증으로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냥 막 악을 쓰면서 울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아차 싶은 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혜경 씨의 뜻을 따르기로 하셨고. 네. 네, 힘겨운 싸움, 이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혜경 씨 얘기 조금 전 저희가 인터뷰를 미리 좀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왜 재벌들은 그래요? 왜 나쁘게만 해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60 많으면 전 이렇게 기계같이 오래하고 생각 못했죠. 그리고 그때는 돈으로 전부 해결될 게 아니었어요. 다만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였죠.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돈이 다가 아니었어요. 네, 돈이 다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참 인상적이네요. 근데 변호사님, 대법원에서도 산재가 아니라고까지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뒤집어서 산재로 인정받게 된 근거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의 판단에 이 행정청은 기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 그 당시에 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노출돼서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 지금 현재로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다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좀 달랐던 건 그러니까 일단 이 당시에 사업장도 나중에 폐쇄가 돼서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보다 그때는 당연히 안전기준도 낙후가 돼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일단 오랫동안 근무하는 과정에서 납이나 주석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 뇌종양 관련해서 이제 산재가 인정된 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유사한 사례에서 산재를 인정받는 케이스들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은 판단의 기준도 달라졌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졌고 그에 대한 인과관계도 입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 7번이나 불승인이 됐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결국 이번 8번째는 다행히. 인정이 된 네. 겁니다. 네. 어머님, 혜경 씨처럼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다가 뭐 네. 뇌종양, 뭐 백혈병 이런 병을 얻으시고 계속 싸우고 계신 분들 많죠. 네, 많죠. 네. 제가 이제 앞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저희 혜경이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그래도 1차 행정소송 때는 이게 공판이 좀 열렸었어요. 근데 고법 때는 전혀 공판이 열리질 않았어요. 공판이 열렸어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반올림의 그 변호사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은 답변할 기회를 안 줬었어요. 기회조차 없었구나. 네. 그리고 우리는 근로복지공단 상대로다가 소송을 했는데 왜 불승인 때렸는가를 소송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변호사 딱 한 분 나오세요. 네. 그리고 삼성에서 보통 3분에서 5분이 나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다 변론을 해요. 그분들 변론 다 하는 것만 들어주고 몇 월 며칠 날 다시 공판 열린다고 땅땅땅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 이게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백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정말 그거를. 어떻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가.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삼성에서 직접적으로 얼마나 뭐 무슨 병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지평에서 보상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네. 그쪽으로다가 신청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그냥 듣기에는 뭐 라인도 많이 개선이 됐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 있더라고요. 혜경 씨를 보면서 많이 희망을 얻으실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이번에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이제 우리 그 반올림의 임자은 변호사라고 이제 계셨다가 미국 가셨는데 그분이 작년에 넌지시 이제 던진 말이었었어요. 내가 법 공부를 했을 때 네. 이게 대법에서 패소를 했어도 다시 재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배웠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이중란 노무사님한테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또 만약에 또 이제 안 되면 네. 혜경이의 이 엉어를 정말 풀어줄 방법이 예, 없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혜경이가 그러더라고. 엄마 밑져야 먼저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혜경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 삼성 직업병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요. 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하고도 8개월 만에 사과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는데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
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처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저 사과와 함께 보상안도 삼성전자가 내놨죠? 그렇습니다. 지금 2028년까지 네. 보상을 다 마무리 짓기로 했고요. 사과문도 게재를 했고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네.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좀 안타깝고요.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삼성은 전혀 여기에 미동도 안 했습니다. 네. 11년을 버티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인류 기업이라면 정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류 기업다운 대우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500억 원 정도를 출연을 해서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산업안전보건발전기금으로 기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전문성과 공정성을 살리는 안전보건 분야에 활용하도록 돈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님, 싸움은 끝났는데 앞으로도 그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하실 거라면서요? 네, 네, 해야죠. 네. 계속 특히 싸우시고. 저희는 이제 우리 반올림에서의 이 그 지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네. 또 나오고 또 새로운 병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사실 보상안에는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어느 병이 얼만큼이 나오는가 그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좀 이제 또 뭐 좀 싸워야 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서 싸우는 게 네. 다시는이라는 이제 그 다시는? 이름을 가지고 네. 용균이 엄마, 그러니까 김용균 씨 아시잖아요. 네. 실습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실습 나가서 그냥 죽음으로 돌아오고 또 이러는 어떤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함께 다시는 하실. 이런 일을 좀 겪지 않게끔 하자 해서 네. 저희들이 다시는이라는 모임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어머니. 별 말씀이야. 네, 그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고 난 이후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혜경 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요, 열심히 끝까지 하세요. 주위 분들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텐 특히 엄마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기 관리 챙겨가면서 열심히 하시면, 끝까지 하시면 이루어져요. 저 치료받으면서 그냥 느끼는 건 옛날부터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 스포츠 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엄마, 그거를 배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먹춤을 넣어드리고 엄마도 먹춤을 넣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네,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